아스카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오늘의 이야기. 아스카는 누군가의 묘지에 있는 듯 보였고, 대화를 보니 아마 아스카와 관련이 있는 인물 같습니다. 아스카의 어머니는 인형을 보며 아스카라고 부르고 있었고, 진짜 아스카를 보고는 아스카라고 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병에 걸린 듯 보입니다. 많이 아파 보이는 아스카의 어머니네요. 아스카의 어머니도 연구원이었던 것 같으며 연구에 집중하느라 아스카를 돌볼 겨를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와중에도 아스카를 향한 사랑은 남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카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고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카의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 옆에서 할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위로를 해주는데, 아스카는 이때부터 결심을 했는지 울지도 않고 앞으로 스스로 생각할 거라며 성격을 보여줍니다. 다시 현재 아스카의 싱크로율은 조금 떨어졌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아스카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겠죠. 아스카의 마음도 모르고 참 어렵네요. 아스카의 싱크로율이 도무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자 리치코는 레이의 영호기를 우선적으로 수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대원은 별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데, 아마도 아스카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일만 생각하는 리치코를 별로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사토는 초호기를 보며 생각에 잠기는데, 인간이란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을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존재들도 서슴없이 사용해야 한다며 무언가 회의감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미사토는 에바를 미워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에바 13호기까지 건조가 진행됐으며 양사년 에반게리온이라는 게 나옵니다. 과연 양사년 에반게리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양사년 에반게리온을 만드는 이유는 제레가 초조해졌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당연히 초호기의 각성 때문이겠죠. 하지만 미사토는 제레가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깨름칙한 느낌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시점은 미사토의 집으로 바뀝니다. 여느 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닌 텐션이 상당히 떨어진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말없이 밥만 먹다가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린 아스카. 그때 전화가 왔고 미사토는 아스카에게 받으라고 했지만, 아스카는 카지에게서 온 전화일 거라며 안 받겠다고 하죠. 하지만 카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올 일은 없었고 신지가 말없이 받으려 하자 아스카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비꼽니다. 하지만 신지는 그런 아스카를 그냥 무시했고 오히려 착한 표정으로 아스카에게 전화를 넘겨줍니다. 전화는 독일에서 걸려온 아스카의 어머니 전화였고, 아스카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신지는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스카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였고 걸려온 전화는 새 어머니의 전화였죠. 아스카는 신지에게 동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죠. 아스카의 싱크로율은 여전히 이전의 수치보다 한참 미달이었으며, 리치코는 이를 보고 2호기의 코어를 변경해야 하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2호기의 코어를 바꾼다면 아스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신지가 초호기와 싱크로가 잘 되는 이유는 아마 초호기에 유이의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 같은데, 2호기의 인격을 바꾼다면 아스카는 버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아스카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에 놓였네요. 계속해서 안 좋은 성과를 내는 아스카입니다. 미사토도 이제 3명이서 하는 동거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아는 유명한 장면 엘리베이터 씬이 나옵니다. 얼굴을 구기면서 타는 아스카. 그녀의 앞에는 레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둘 사이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다가 레이가 아스카에게 먼저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런데 레이가 아스카에게 건넨 말은 아스카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해 보였는데요. 역시나 아스카는 발끈하며 반박했고, 레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아스카는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듯 보이며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상태였죠. 그리고 모든 건 신지가 해결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레이에게 선을 넘어버립니다. 아스카는 계속해서 자신을 동정하고 아픈 곳을 찌르는 레이가 너무나 안 잊고 왔는지 그대로 손찌검을 해버립니다. 레이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맞아주었고, 아스카는 전부실 타며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나와버립니다. 한편 파일럿 3인방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토우지는 여전히 병원에서 퇴원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켄스케도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한 것 같죠. 그 시각 아스카는 에바 2호기에게 말을 거는데, 이는 레이가 에바에도 마음이 있다고 해서 걸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맞다면 조금은 귀엽기도 한 아스카지만,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싱크로율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아스카가 조금은 측은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아스카의 2호기가 출격해서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번 사도는 저번 14도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등장합니다. 이번 사도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의 사도처럼 낙하를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격 의지가 없는 것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르프에서도 공격을 가하기에는 너무나 먼 위치였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영호기 메인의 백업 2호기였습니다. 아스카는 당연히 자신이 백업인 것에 불만이 있었고,
명령을 무시하고 멋대로 발진해버립니다. 아스카가 지금 얼마나 조급한지 보여지는 것 같네요. 하지만 미사토는 아스카를 믿어주기로 했고 리치코도 아스카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이번 작전을 실패한다면 아스카는 재기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사네요. 리치코는 벌써 이호기 파일럿의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원의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호기는 겐도의 명령으로 동결 중이기에 아직은 전선에 나가지 않습니다. 겐도는 왜 초호기를 동결시킨 것일까요? 미사토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듯한데 과연 겐도가 생각하는 이유와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한편 동결된 초호기 안에는 신지가 타고 있는데 신지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그 시각 멋대로 밖으로 나간 이호기. 밖은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이호기는 원거리 저격을 준비합니다. 아스카도 이번 작전에서 실패할 경우 자리가 없는 것을 알았고 이번 작전에서 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여전히 저격거리 밖이었으며 아스카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스카에게 황홀한 빛이 비춰졌고 부금으로는 할렐루야가 깔립니다. 이는 아마 사도가 이호기에게 비춘 것 같은데 하지만 이는 공격이 아닌 아스카의 심리를 건드리는 정신을 공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반증으로 아스카의 심리 그래프가 불안정해지며 정신오염이 시작됐고 리치코는 이를 보고 사도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냐고 놀랍니다. 안 그래도 요즘 심적으로 좋지 않은 아스카인데 하필이면 심리 공격을 당해버리네요. 아스카도 절규하며 공격을 시도해보지만 그 공격은 사도에게 닿지 못합니다. 이호기는 점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도시의 공격을 난사하고 있었죠. 이호기 라이플의 탄약은 이제 남지 않았고 광선은 AT필드에 가까운 것이지만 여전히 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카의 정신오염 상태는 Y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 같습니다. 아스카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고 사도는 아스카의 마음 깊은 곳까지 침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미사토는 아스카에게 돌아오라고 하지만 아스카는 지금 돌아갈 바에는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하는데요. 그새 영호기는 이미 사도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엄청난 위력의 공격을 가했지만 너무나 먼 거리였기에 사도에게 닿기는 하지만 AT필드를 뚫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위력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도는 아스카의 정신을 공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스카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듯합니다. 그리고 시점은 아스카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시절에 아스카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울고 있었고 아스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새엄마가 주신 인형을 찢어버렸고 아스카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에 인형이 필요 없다고 말하죠. 아스카의 어머니는 정신병 때문인지 아스카에게 같이 죽자고 말했고 아스카는 당연히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를 포기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자신은 어머니의 인형이 아니다 등등 어린 시절에 겪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어머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놓아버릴 수도 없는 상황. 참 어렵네요. 솔직히 제가 맞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스카는 이 일을 잊고 살아왔지만 사도가 마음에 들어온 지금 이 과거는 다시 한번 캐내졌고 아스카의 마음은 너무나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호기의 활동이 정지됐고 아스카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영호기의 공격 범위에 들어올 가능성도 희박했기에 신지는 지금 초호기로 출격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조와 겐도는 초호기가 침식되는 걸 극도로 꺼려했기에 신지와 초호기의 출격은 허용되지 않았고 겐도는 대신 도구마에 내려가서 창을 쓰라고 합니다. 겐도가 말한 창은 바로 롱기누스의 창이었고 롱기누스의 창은 AT필드를 뚫어버릴 수 있는 무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사토는 아담과 에바가 접촉한다면 서드 임팩트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레이가 도그마에 접근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겐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미사토는 여기서 사도와 아담의 접촉이 서드 임팩트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렇다면 서드 임팩트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영호기는 센트럴 도그마로 들어가고 있었고 켄도의 명령대로 레이는 아담에 꽂혀있는 롱기누스의 창을 뽑았고 이는 분명히 제레에게 대드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각 아스카의 목숨이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기에 레이는 한시라도 빨리 사도를 없애야 했습니다. 영호기가 던진 롱기누스의 창은 모양을 변화하며 우주에 있는 사도에게 날아갔고 이 창은 사도의 몸을 정확히 꿰뚫어버립니다. 그 결과 롱기누스의 창은 우주로 날아가 회수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행히 아스카의 목숨은 붙어있었지만 정신만큼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것 같은 아스카입니다. 신지는 그런 아스카를 보고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아스카는 전혀 괜찮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를 이기지도 못한 게 분할 텐데 계속해서 레이에게 구출당하고 화력도 밀렸기에 더욱더 자존심을 구기고 있겠죠. 아스카는 과연 앞으로 에바에 타서 파일럿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카지의 전화로 시작되는 오늘의 이야기. 받는 사람은 당연히 미사토일 것이며
미사토는 카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며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직 카지를 떠나보낼 수 없는 미사토인 것 같습니다. 미사토는 며칠째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듯하며 아스카는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 3명이 같이 살긴 하지만 다 따로 사는 느낌이네요. 이제 곧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스카는 현재 반장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듯하며 계속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죠. 시간이 늦어 이제 잘 시간이 됐는데 아스카는 자신의 속마음을 반장에게 털어놓습니다. 에바에 타지 못하니 자신은 필요 없다고 말한 아스카. 이건 아닐 텐데 아스카의 초점은 무조건 에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침묵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성격은 참 좋은 친구인 것 같네요. 그 시각 리츠코는 할머니와 통화를 한 듯 보였고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장면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현재 롱기누스의 창은 현재 기술로는 회수할 수 없었고 제레는 겐도에게 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겐도는 사도 선멸을 우선시했다고 했지만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겠죠? 그때 전화가 울렸고 다시 한번 사도가 접근 중입니다. 제레는 겐도가 자신들을 배신할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듯합니다. 미사토는 곧바로 사도를 퇴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번 출격은 영호기의 백업 2호기입니다. 아스카가 바로 또 작전에 투입되네요. 그리고 초호기는 여전히 동결이기에 미사토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도는 원 같은 느낌이네요. 영호기가 발진했고 2호기는 아직 이전의 여파가 있기에 대기시키려는데 겐도는 그대로 발진을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미기억할 정도라도 하라는 것. 레이를 극진하게 아끼는 것과 달리 아스카는 너무 막대하는 겐도입니다. 아스카의 자존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자신은 에바에 탈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한편 사도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회전 중이었지만 무언가 공격을 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기조차 이게 진짜 사도인지 헷갈리는 상황.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레이는 반드시 올 거라고 말합니다. 레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레이에게 돌진하는데 AT필드를 손쉽게 뚫고 영호기에게 달라붙습니다. 레이는 사도를 붙잡고 공격을 가해보지만 먹히지 않는 모습이고 영호기는 점점 침식당합니다. 레이의 몸까지 점점 침식당하고 있는데 레이의 얼굴이 고통스럽기보다는 흥분한 듯한 느낌인데요. 당하고 있는 와중에 홍조를 띄우는 건 신기하네요. 곧바로 2호기의 발진이 명령됐습니다. 발진한 2호기는 영호기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어째서인지 2호기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스카의 현재 싱크로율은 2자릿수 이하로 떨어졌기에 2호기가 움직일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아스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호기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레이는 손도 못 쓰고 당하고 있는데 그때 레이의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레이는 자신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느끼고 있었고 레이 안에는 또 다른 레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레이는 진짜 레이에게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진짜 레이는 이를 거부합니다. 아마 사도가 레이의 형상을 하고 마음에 들어온 듯 보이는데요. 부르기 쉽게 그냥 사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도는 레이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었고 레이는 이에 점점 동요됩니다. 그렇게 눈을 뜬 레이는 어째서인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영호기가 더는 못 버틸 것 같으니 겐도는 초호기의 동결을 해제시킵니다. 초호기는 바로 발진해 사도와 전투를 하러 갔고 레이는 이런 신지를 보고 신지와 하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신지를 지키고 싶어 했고 AT필드를 반전시켜서 사도를 가두려 합니다. 이는 사실 레이가 희생해서 이번 사도를 없애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레이가 죽기 직전 본 건 다름 아닌 겐도였습니다. 레이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고 영호기는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영호기의 시체는 어딘가 초호기를 닮아있네요. 이 모습을 본 신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엔트리 플럭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눈으로 보기 힘든 레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리치코는 이를 극비로 돌리려고 하죠. 그리고 제레는 드디어 제16사도까지 쓰러뜨렸다고 말하고 앞으로 남은 사도는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제레는 롱기누스의 창과 영호기를 없앤 겐도를 없앨 생각이었죠. 그 시각 신지는 방 안에서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미사토가 신지의 방에 들어왔고 신지는 레이를 잃었지만 어째선지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점점 감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사토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하며 신지의 손을 잡는데 신지는 이를 강하게 뿌리칩니다. 설마 신지의 첫 경험을 뺏으려고 한 건 아니겠죠? 방을 나간 미사토는 아직 타인과의 접촉이 무서운 신지를 걱정했고 펜펜을 불러보지만 오지 않습니다. 사실 외로운 건 미사토였죠.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미사토는 급하게 신지를 찾습니다. 병원에는 창밖을 바라보는 레이가 있었죠. 아니 클론이면 그냥 군대를 안 감아도 될 텐데 계속 감고 있네요. 신지는 레이가 무사하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지만
레이는 신지를 구해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3명째라고 말하는 레이. 우리가 아는 레이는 죽었고 새로운 레이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아직 모르는 신지를 속이기 위해 다친 척 붕대를 감아놓은 것 같네요. 집에 돌아온 레이는 역시나 멀쩡했고 켄도의 안경을 보고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이는 클론이어도 그 분노가 계승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눈물도 같이 흘리는 레이.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편 겐도는 코조와 파일럿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코조는 제레가 레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면 분명히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겐도는 다른 걸 바쳐서 괜찮다고 하는데 겐도가 줬다는 건 리츠코였습니다. 리츠코는 제레에게 온갖 수모를 당한 것 같지만 전혀 기죽지 않는 테토녀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레이 대신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는 리츠코네요. 한편 미사토는 이전에 카즈가 준 마지막 선물을 열어보았고 이제 더는 카즈를 그리워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리츠코는 다시 네르프에 돌아왔으며 아까의 일들을 회상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은 현재 8대까지 준비되는 중이었고 앞으로 남은 건 4대라고 말합니다. 꽤 많은 수의 에반게리온들이 만들어지는 중이고 제르는 제3신 도쿄시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3신 도쿄시가 없어지는 그날 제레의 계획이 실행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리츠코가 신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가드를 풀었으니 지금이라면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리츠코가 신지를 데리고 간 곳은 센트럴 도그마였고 출입하려는 순간 미사토가 막아섭니다. 3명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내려갔고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최초의 에바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실패작이긴 했지만 로봇인데도 사람의 뼈 같은 게 베이스였다는 게 기괴하네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실패작들이 보였고 리츠코는 여기가 신지의 어머니가 사라진 곳이라고도 말합니다. 갑자기 급발진해서 선을 넘어버리네요. 그리고 리츠코는 더미 플러그를 보여주는데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레이를 보여줍니다. 미사토와 신지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리츠코. 인간은 신을 건지고 손에 넣으려고 했기에 벌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세컨드 임팩트를 말하는 것 같으며 하지만 이제 인간은 신을 탄생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겐도의 계획이겠죠. 리츠코는 이런 겐도의 행보에 열이 받아 겐도의 계획을 망치고자 수많은 레이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리츠코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이렇게 버튼 하나로 없앨 수 있는 존재 대신에 자신을 버린 겐도에게 분노가 터져버린 것이었죠. 리츠코는 겐도를 좋아하는 듯 보였기에 모든 걸 버틸 수 있었지만 하지만 겐도는 리츠코의 어머니한테 한 것처럼 그저 리츠코를 이용했을 뿐이었으며 리츠코도 그런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사토에게 죽여달라고 하는데 미사토는 차마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리츠코는 슬픔에 절규하고 미사토는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마지막 남은 사도는 도대체 무엇이며 겐도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스카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오늘의 이야기. 아스카는 어렸을 때 에바의 파일럿으로 뽑힌 것 같았고 아스카는 이 사실을 어머니한테만 알려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없어도 괜찮았으며 그러니까 자신을 봐달라고 하는 아스카의 앞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머니가 보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아스카의 현재 상태는 너무나 피폐해 보였으며 아스카의 싱크로율은 0까지 떨어졌기에 더 이상 세컨드 칠드런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아스카의 존재 이유는 없으며 그 누구도 아스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스카는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혐오에 빠져있는데 누군가 집을 부시고 들어옵니다. 아마 네르프와 관련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예상대로 네르프 첩보과의 인물이었고 그가 아스카와 접촉한 이유는 단순히 보호하기 위한 같네요. 그리고 오늘은 아스카를 대신할 피프스 칠드런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스카가 없어지자마자 바로 등장하는 피프스 칠드런.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아다리가 잘 들어맞네요. 그 시각 신지는 방에 누워서 레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지는 겐도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겐도와 리츠코는 둘이서 만났는데 리츠코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다며 겐도에게 위로를 바랬지만 겐도는 이를 무시하고 본로만 말합니다. 리츠코가 더미 플러그를 부셔버린 이유는 겐도에게 안겨도 더는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좋을 대로 하라 하는데 겐도는 실망했다며 그냥 방을 나가버립니다. 리츠코는 몸도 마음도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한편 신지는 이오기를 보며 아스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도 신지가 달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날 저녁 신지는 적적한 마음을 달래고자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신지의 친구들은 모두 집을 잃고 다른 데로 가버렸으며 이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레이의 얼굴을 볼 자신은 더더욱 없는 신지입니다. 신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때 신지의 옆에 의문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신지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고 그는 신지에게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릴림이 만들어낸 문화의 극치라고 하는데 릴림이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째선지 신지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나기사 카오루였습니다. 카오루는 자신을 피프스 칠드런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불러도 된다고 하자 신지가 발그레하는데요.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하나 없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서 좋은 것일까요? 카오루의 과거 경력은 말소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마치 레이를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세컨드 임팩트와 생년월일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카오루는 사실 제레가 보낸 인물이었고 카오루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카오루는 오자마자 싱크로 테스트를 진행하죠. 카오루는 전혀 문제없이 이오기와 싱크로가 가능했습니다. 카오루는 에이스 중 에이스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카오루는 레이를 만납니다. 카오루는 레이를 보고 자신과 똑같다고 말하는데 카오루도 클론이란 소리일까요? 한편 겐도는 마기를 통해 카오루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하지만 너무나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기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사토의 집에는 신지도 없고 아스카도 없습니다. 신지는 현재 네르프 시설에 있는 듯 보였고 신지의 앞에 카오루가 등장합니다. 아 근데 왜 얼굴을 붉히죠? 카오루는 신지와 얘기를 더 하고 싶다고 말하며 같이 샤워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둘은 같이 샤워를 하는데 카오루는 신지에게 외로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을 잡아버리는데 이건 솔직히 좀 역겹네요. 아주 좋은 타이밍에 샤워 시간이 끝났고 이제 자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 와중에도 플러팅 갈기는 카오루. 신지는 싫다고는 안 하며 뭔가 같이 잘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얼굴 좀 그만 붉혀라 이씨. 당연히 둘의 연애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왜 이런 러브라인을 넣는 것일까요? 제레에서부터 시작하는 오늘의 이야기. 네르프는 제레의 시나리오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었지만 겐도에 의해서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레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다시 자신들의 손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시간 전에 네르프와 에바 시리즈를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제레. 과연 제레가 말하는 네르프와 에바 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겐도도 이를 느끼고 있는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하죠. 사실 롱기누스의 창도 의도적으로 없앤 것이며 얼마 안가 최후의 사도가 나타날 것이며 사도를 없앤다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초호기를 보며 이제 곧이라고 말하는 겐도. 그날 밤 레이는 방에 누워서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혼잣말을 하고 있었고 왜 또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레이도 카오루가 자신과 같다는 걸 느끼는 듯 했고 그 이유는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팬팬과는 작별입니다. 역시 카오루와 신지는 한 방에서 자게 됐으며 카오루는 관심법이라도 쓰는 건지 신지의 마음을 꿰뚫어 버립니다. 신지는 이런 카오루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합니다. 신지는 인간은 상관없지만 아버지는 싫다고 말하고 옆을 보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카오루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자 바로 얼굴을 붉히는 신지와 플러팅 갈기는 카오루. 진짜 뭐하냐 너네. 다음날 아침 카오루의 데이터를 가져온 네르프 대원. 하지만 데이터를 볼수록 카오루는 점점 더 미스테리한 인물이 됐죠. 그리고 리치코는 여전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미사토는 피프스 칠드런에 대해서 물었고 리치코는 그를 보고 최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카오루가 최후의 사도라는 것일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카오루는 정말 신같은 능력을 보여주며 이호기에 타지도 않고 기동시킵니다. 카오루는 사실 제17사도였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듯 보입니다. 카오루는 당연히 센트럴 도구만에 들어가서 아담과 접촉을 하려는 듯 보이죠. 모든 걸 폐쇄시켜보지만 이는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카오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초호기와 신지뿐입니다. 신지는 자신을 속인 카오루에게 분노에 손을 떨고 있었으며 카오루를 저지하려 결의를 다지고 출격합니다. 카오루도 신지를 기다리는 듯하죠. 신지의 참을 수 없는 분노는 카오루를 죽일 기세입니다. 하지만 카오루에게 닿기 위해서는 우선 이호기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전투입니다. 그러면서 카오루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티필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데 에이티필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스러운 영역이며 누구나 가진 마음의 벽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호기의 상처에서 파란색의 피가 나오는 것을 보니 사도에게 침식당해 이렇게 보이는 것이겠죠. 그렇게 강력한 에이티필드로 카오루는 모든 장갑판을 뚫어버렸고 결국 센트럴 도그마에 도착합니다. 카오루는 슬픈 표정을 하며 신지를 뒤로하고 자리를 옮깁니다. 결국 사도가 아담과 접촉합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갑자기 사도의 반응이 사라지는데요. 그곳에는 바로 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오루는 아담을 보며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아담은 자신의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는데
자세히 보니 이는 아담이 아닌 릴리스입니다. 그때 초호기가 이호기를 제거하고 카오루 앞에 등장합니다. 카오루는 초호기에게 붙잡혔고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막아주어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카오루는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을 뿐이고 신지는 이런 카오루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부정했으면 하는 듯합니다. 카오루는 결국 자신을 없애달라고 했고 자신을 없애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신지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애니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긴 정적이 흘렀고 신지의 고뇌 뒤에 선택은 결국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초호기의 손에는 빨간 피가 묻어있는데 이는 카오루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는 인간이었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겐도가 원한 최후의 사도도 없어졌습니다. 과연 겐도의 시나리오의 최종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편 신지는 카오루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미사토와 함께 바닷가에 있습니다. 신지는 누군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고 카오루가 레이와 자신과 닮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는 카오루가 살아남았어야 했다고 말하는데 미사토는 살아갈 의지를 가진 자가 사는 게 맞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정말 최종장인 만큼 사도는 모두 죽었으며 이제 겐도와 젤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겨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안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누구를 더 응원하시나요? 지금까지 신세계 에반게리온 22에서 24화의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즐거운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